자, 요구사항의 관리,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런 문제죠. 자, 요구사항은 뭐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요구사항이죠. 그 요구사항을 개발자들은 잘 들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고 그 설계를 바탕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 요구 분석 단계는 상당히 그 능력이 필요로 하는 개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 분석을 담당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개발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짜달라고 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격들도 있고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요구 분석가는 그 사용자가 요구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또 어떤 형태를 바라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충분히 받아들여야 그걸 가지고 설계 단계와 프로그램 구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나라도 잘못 받아들이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개발팀에서는 가장 능력자가 즉 요구 분석자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요구 분석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사용할 줄만 알죠.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번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요구 분석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계를 우리는 그 요구 분석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을 걸러낼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어떤 분석도 할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우리가 뭐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처럼 충분히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팀에서 가끔씩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가의 요구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가 보통 PSL이나 뭐 PSA, 뭐 SLM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종류보다는 자, 이 요구 분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요구 분석 도구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 분석 도구, 요구 분석이 어려운 내용을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의 분석이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지. 사용자 요구사항이 뭐하고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용자는 잘 모르죠. 컴퓨터의 지식이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저게 되는지 실제로 개발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복이 되기 쉽습니다. 요구사항이 또 어떤 걸 요구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전문가, 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그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잘 못 알아듣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걸 갖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개발자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컴퓨터의 지식의 바탕하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 자기 독특한 언어라든지 자기의 독특한 알고리즘 갖고 막 설명하다 보면 개발자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 요구 분석 자체가 항상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렵더라. 요구 분석 자체가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짜든 적게 프로그램을 짜든 그 자체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 예외가 많고 수정료가 많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디자인부터 어떤 처리 결과나 자기가 원했던 기능이 완벽하게 수용될 수 없어요. 또 완벽하게 처음엔 되더라도 몇 달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 이런 수정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구 분석자는 절대적으로 능력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구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요구사항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자들은 처음에는 뭐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한 달 정도 쓰면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거 좀 안 되는데, 이거 좀 틀리는데,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짤 수만 있다면 분석하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접 짜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차이가 이런 갭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요구사항이 나오거나 동일한 내용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계속 사용자 간의 의상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의 문제점입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 표현이나 차이가 상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구사항 분석에 요구사항을 갖다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필요성. 그러니까 개발자 중에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으면 좋지만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분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요구사항에서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야. 프로그램. 그게 도구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 노하우를 말하는 거고, 자동화 도구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수치 계산, 월급 계산을 잘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엄격히 말하면 월급 계산을 잘하는 자동화 도구다. 다른 말로 월급 계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도구 중에는 보통 PSL이라는 거 있어. PSL.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SRA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얘기죠.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DFD라든지 자료 구조라든지 자료 사전, 뭐 미니 명세서, DFD 이런 것들을 막 그려주는 그런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우리가 월급 계산을 종이에다 하는 것보다 엑셀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다. 누락되는 정보, 중보와 요구사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쓰게 되니까 내가 했던 내용을 또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하면 중복되는 점은 이거 중복됐다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변경으로 비용 편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용 편익. 얼만큼 만족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요구 분석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냐. 예상 비용이 만약에 120이다. 이거는 뭐야? 거꾸로 된 거 아니야? 100만 원이면 참 5 정도면 상당히 수익이 좋은 거죠. 수익이 100이면 실제로 드는 비용이 120이거나 50이거나 이게 더 좋은 거잖아. 그죠? 이러한 만족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요구 분석에 대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변동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면, 너무 작으면, 너무 크면 할 필요 없죠. 이거는. 우리는 돈을 못 벌고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따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얘기야. 요구사항의 변경이 시작된 부분을 추적하기가 용이하다. 어디서부터 변경이 됐는지 이걸 갖다 사람이 수작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암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분석가도 이런 거 사실 잡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한다. 자, 요구사항 변경이나 파급에 되는 영향을 평가하기가 용하다. 그렇죠? 내가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수정해달라고 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열이 받는 게 그렇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한 2주, 3주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아,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 사실 뚜껑이 탁 열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면 요구 분석가 잘못한 책임으로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잘못됐느냐, 어디서부터 변경을 요구했냐,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지금 이렇게 쭉 잘 가다가 어떤 부분이 수정됨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해. 이런 것들을 잘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이 실제로 정확히 받아들여서 실제로 컴퓨터 개발할 때 설계할 때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잘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의 도구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뭐냐? 요구사항 변경이나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비용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하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런 수익률이라든지 만족도를 평가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도구.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요구의 도구지, 예전하고 지금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능 평가 항목이죠.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혹은 버전, 기존 거와 지금 현재 거를 비교하는 개념, 형상 관리, 뭐 변경 관리, 혹은 성능 평가, 아니면 버전, 이런 형태지 요구 분석과는 거리가 먼 거죠. 요구 분석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일 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기존 시스템이나 신규 시스템은 이미 요구사항과 설계 구현을 다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발생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이 이전에 있던 기존 시스템이든 신규 시스템이든 그 첫 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과정에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요구 분석 도구인데 그것이 왜 성능이나 형상관리 쪽에 언급을 하느냐. 두 번째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구사항 변경 추적하기가 용이하고 변경에 따라 영향평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건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건가, 이거를 수정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도구로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두 번째가 거리가 멀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